네, 지금 오늘은 저희가 비염 강의하려고 나왔는데요. 주위에 보시면 비염 굉장히 불편하신 분 많죠? 네, 맞아요. 비염이 이게 큰 병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일상생활이 불편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소비자분들을 가끔 만나면 이제 심하신 분들은 정말 거의 대인 기피증 수준으로, 왜냐하면 재채기나 콧물이 하염없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람을 아예 안 만난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를 조금 알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염이 뭘까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외부 물질이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이게 그냥 다 걸러지거든요. 첫 번째 필터는 코털로 걸러지고 이제 기관지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그냥 외부 물질이 굉장히 큰 뭐 세균이나 기생충이다. 그래서 내 모든 면역 세포가 어 이거 이제 파출소로 가도 되는데 뭐 거의 테러 부대 정도로 생각을 해서 면역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과민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비염이에요. 자, 옆에 지금 잠깐 그림을 보시면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가 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굴처럼 관이 있어요. 코 양쪽으로 해서 이마 가운데, 그리고 양쪽 눈 밑에 볼 쪽으로, 저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가끔 비염 심하신 분들 보면 막 눈이랑 얼굴은 굉장히 가려워하세요. 그쵸? 이게 염증이 다 이렇게 퍼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자, 비염의 주요 증상으로는요, 기침이 나오고요. 당연히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를 너무 많이 해서 막 열이 나기도 하고요. 코막힘의 가려움증에,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콧물이 많이 나오다 못해서 이제 염증이 생기면 노란 콧물이 나오고,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사실 비염이 좀 있었고 제 아이도 있다 보니까 재채기나 기침을 많이 하면요, 나중에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막 생겨서 집중력이 엄청 떨어지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증상 말고 왜 그럼 이런 비염들이 생기는지 원인을 보시면, 지금 벌써 지금 꽃가루 같은 게 날아다니고 있던데, 환경 오염이나 그 다음에 꽃가루 먼지 되게 많이 나죠.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꽃가루 먼지를 봄철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가을철 꽃가루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봄꽃보다. 그래서 봄에 그 환절기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 국민 집에 있는 집먼지 진드기 아시죠? 집먼지는 주로 어디에 많이 사나요? 그렇죠. 우리 그 침대, 이불, 그리고 벽에, 그리고 혹시 그 천으로 된 소파 있죠. 쿠션.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해하고 이렇게 피부를 맞닿는 부분에가 굉장히 진먼지 진드기가 많아요. 이게 얘네들은 뭐 그 사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진먼지 진드기 내놓은 똥들이 말라가지고, 진먼지가 뭐 먹고 살죠? 사람들이 몸에서 떨어지는 각질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를 잘 안 하거나 아니면 이런 걸 걸러주는 어떤 제대로 된 청정기가 없으면 굉장히 이게 더 심해지죠.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 침대에서 엄청 뛰죠.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청정기가 없다면 그걸 다 마시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뭐 거의 뭐 쓰리 쿠션으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황사, 바이러스 다 있죠.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더 비염을 악화시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음식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특히 10대나 20대 아이들 보면 식습관이 거의 한국 전통 한식보다는 뭐 원푸드 아니면 굉장히 뭐 식이섬유나 영양가는 거의 없고 열량이 높은 걸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몸의 면역이 이제 그런 걸 계속 먹게 됐을 때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요즘처럼 기온차가 되게 심할 때, 며칠 전까지는 되게 더웠는데 오늘은 정말 좀 춥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환절기 온도 차도 훨씬 더 그 민감하신 분들은 재채기를 굉장히 많이 유발시키죠. 그리고 사실은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또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염들이 가져올 수 있는 병들이 굉장히 많죠.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보시면 코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굴 부분에 이마에서 양쪽까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눈 쪽에 결막염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결막염이 생기면 어때요? 굉장히 가렵죠. 그 비염 걸린 친구들 보면, 저희도 이제 학원에서 제가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 보면 한 번 긁기 시작하면 계속 문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중단을 하고 손을 씻고 오라고 할 정도거든요. 엄청 문질러요. 빨갛게 충혈이 될 때까지 계속 문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눈 문지르고 코 비비고 재채기, 절대 수업이 집중이 안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축농증도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애들이 이게 사실 비염이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있는 상태로 공부를 오래 한 아이들 보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물이 고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축농증이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부도 굉장히 가렵고요. 귀에도 물이 차겠죠? 이제 중이염을도 재워도 이제 애들 어릴 때 보면 이게 문제가 한 번 생기면 계속 생긴다는 거죠, 중이염이. 그래서 이제 물을 병원에서 빼내고 다시 또 약 넣고 굉장히 번거롭죠. 그리고 당연하게 이제 우리 그 비염이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통로, 인후두로도 염증이 생기고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쵸? 피곤하고 소화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염이라는 게 몸의 기전을 알면 이게 염증이기 때문에 사실 염증이 생기지 않게 우리 몸을 관리를 해주면 좋긴 하는데 사실 그 부분만 바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조금 있긴 하죠. 자,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하고 만성 비염이 있는데 이걸 조금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주로 발생하는 시기가 좀 다르죠. 알레르기 비염은 환절기 온도차나 그리고 이제 뭐 꽃가루 먼지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서구화된 식습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만성 비염은 말 그대로 그냥 평생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 어떤 분들 보면 그렇죠. 그냥 비염은 안 나는 거니까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살다 심하면 병원 한번 가고 견딜만 하면 견디고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증상은 알레르기 비염은 물론 좀 맑은 콧물에 재채기 뭐 이 정도지만 비염 만성은 이제 완전히 염증이어서 이제 노란 콧물이 나오죠, 완전히. 그리고 코 당연히 막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코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비염이면 냄새도 많이 못 맡긴 하지만 두통도 심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올 수 있는 합병증은 아까 말씀드린 결막염 그리고 피부염도 있고요. 만성 비염으로는 중이염이나 아까 후두염 그리고 만성피로 소화장애만 있는데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예서 그런지 보면 애들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를 한번 보시면요. 수면 장애는 물론 종류가 불면증도 있고요. 굉장히 중증의 불면증이나 수면 중에 무호흡증 그리고 과도한 수면 이 모두가 사실은 수면 장애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정상인 사람하고 알러지 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퍼센트를 보시면 훨씬 높죠. 불면증도 잠을 더 못 자고요. 중증으로 불면증입니다. 거의 잠을 깊이 못 자는 거죠. 그리고 수면의 무호흡증 그리고 과도한 수면이 왜 과도한 수면인지 아시겠어요? 잠을 깊이 못 자니까 자도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 심각한 거는 비염인 친구들은 코로 호흡을 못 해요. 입으로 호흡을 해요. 그쵸? 그래서 구강 호흡을 하게 되니까 내 몸의 외부 나쁜 물질들이 코로 걸러지는 게 아니라 바로 목 인후두를 지나서 폐로 바로 간다는 거죠. 특히 밤에 잘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꼭 뭐가 있어야 되나요? 청정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보면요. 제 아들이 이거를 엄청 심하게 알았거든요. 비염을. 그래서 그 아이 밤에 잘 때 이제 한 번씩 가서 보면 정말 입 벌리고 자요. 입 벌리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비염이 심한 아이들은 입을 벌리고 계속 자면 얼굴형이 바뀌어요. 그래서 굉장히 얼굴이 안 이뻐지더라고요.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비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성적도 굉장히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애들이 집중을 못해요. 학습 장애라 그러죠. 지금 이제 그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요즘 코를 많이 골거든요. 그러면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장애 가장 많죠. 뭐 수학, 과학, 받아쓰기 모든 학습에 마찬가지로 코를 곤 아이들은 어 물론 이제 뭐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서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이런 비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면역이 그렇죠. 면역이 떨어져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또 다시 과민 반응이 일어나고 잠을 못 자니까 또 그러고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비염을 좀 간단히 소비자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그냥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은 그냥 평생 안고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이 혹시 이거 보고 계시면 아이들한테 사실 무엇보다도 이걸 낫게 해줘야 아이들이 점점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맑은 정신으로 학습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영양 관리, 운동 관리 그리고 환경 관리가 있습니다. 영양은 사실 우리 몸의 면역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항산화 제품이 필요하겠죠. 항산화라는 건 우리 몸이 염증으로 가기 쉽고 또 그리고 노화로 가기 쉽고 병으로 가기 쉬운데 기본적인 항산화 비타민과 그리고 면역에 가장 도움이 되는 유산균이 있겠죠. 유산균이 우리 장 안에 이제 모든 면역 세포가 거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유산균 필요하고요.
그리고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특히 저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산림욕을 되게 권장합니다. 특히 낮에 해 떠 있을 때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가 가장 산에 가기 좋은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해를 보고 나무에서 굉장히 좋은 그 피톤치드 같은 걸 조금 아이들이 마시게 하면 훨씬 많이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영양 관리하시고 운동 관리하면,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비염이 되게 심했는데 저 산림욕으로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환경 관리인데 아까 그 반려동물 여러분 요즘에 거의 다 많이 키우시죠. 천만 시대라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뭘 날리고 다니나요? 털을 온 집에 날리고 다니죠. 빗자루 절대 안 되죠. 청소기로 절대 안 되죠. 청정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나 이제 습도를 유지하는데 특히 이제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는 온도가 한 18도에서 22도 정도 됐을 때 가장 번식을 안 하고요. 습도, 가습기를 너무 많이 틀면 안 돼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 세제로 침구를 자주 세탁을 해줘야 돼요. 보통 한 60도에서 70도 정도면 다 사별이 된다고 하거든요, 진먼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탁하기 전에 아무래도 그런 사체들이 이불이나 이런 데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막 때려주고 털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주고 세탁하는 게 훨씬 좋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베개 커버랑 그다음에 침대 매트, 이불 세탁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염이 있는 아이들이면 부모님이 엄마가 조금 부지런을 떨어주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이제 조금 더 고생을 하겠죠. 그리고 실내 환기 시켜야 되는데 요즘같이 먼지가 심할 때는 사실 실내 환기도 거의 힘들지만 그래도 환기를 시키고 청정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뉴트릴라이트 제품 중에는 네, 자, 엘로케어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2002년에 200개 이상의 식물을 연구해가지고 선정해서 만든 거예요. 그 중에서 그래서 개별 인정형 제품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아들 이걸 먹여가지고 정말 놀랐어요. 이거를 먹였더니 한 증상이 1부터 10이라 그러면 바로 한 7, 6으로 정도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거 대단하다. 하고 이제 근데 잠깐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보면 굉장히 계피 냄새가 나요. 봤더니 거기에 만든 그 재료가 피카오 프레토랑 아세로라 체리 비타민 C죠. 그리고 계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엘로케어는 환절기 되기 전부터 먹이는 게 좋아요. 만약에 한 4월, 5월이다 그러면 겨울에 먹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가을도 미리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이거는 계속 오래 먹으면 좀 안 되니까 일정 기간 먹였다 쉬었다 다시 먹이면 됩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사랑하는 제품, 이거 권해가지고 사실 소비자분들한테 거의 뭐 다른 말 안 들어봤어요. 정말 대단한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좀 더 욕심이 나죠. 6, 7 말고 한 1, 2 정도 내려갈 수 없나, 완치가 안 된다면. 제가 이제 스폰서 조금 사장한테 여쭤봤더니 공기를 바꾸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더블엑스 먹였고요. 유산균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염이 염증이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엘로케어, 그리고 어때요? 저희 엠모스피어 스카이. 이게 바이러스,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주죠. 그래서 요렇게 가장 최소의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비염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내 몸 안에 영양을 채워주면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면역을 올리면서 과민 반응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셨나요? 네, 많은 정보 전달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넉넉한 자연을 일구어 얻은 것이 사람에게 가장 이롭다는 믿음 하나로 순수한